김종인 위원장의 백종원 대선 주자 발언 파문이 좀 작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김종인 위원장 본인 등판을 노린 한 수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자, 기자간담회에서 백종원 같은 분 대선 주자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 꼭 백종원 씨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 뭐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혐오도가 낮은 사람,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것 아니겠냐. 그렇게들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대선 주자로 꼽히는 분들의 반응이 좀 재미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분발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혹시 김종인 위원장도 대선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랬더니 뭐 배제할 수 없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요, 더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내가 백종원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어디 비례대표 제안이라든지. 아이고, 이제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고. 아니,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저희 아들을 걸고 정치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네. 진짜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아니, 본인은 관심이 없으셔도 주변에서 막 하라고 제안 들어오기는 해요?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만약에 제 아들이 만약 이름을 바꿨다고 혹시 나오면 저거 정치하려나? 네.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자기 맡은 일만 열심히 해야죠. 2003년 국감장에서 발언한 이후 지금까지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무 감각 없이 검사로서 정말 증거와 진실을 쫓아서 수사했다고 자부하죠.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예. 백종원 씨가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달을 가리키면 달을 쳐다봐야지 왜 손가락을 봅니까? 그냥 명확히 백종원 얘기해 씨를 주죠. 얘기한 것은 네. 국민의 대중 친화적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이 주자로서 뜻이 있는 사람들은 백종원 정도는 돼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백종원 씨 저도 제주도 와서 여러 번 만나고 했는데 네. 한번 정치할 건지 제가 물어보겠지만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던데요. 그러면 원희룡 지사님은 백종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그렇게 돼야죠. 예전에 원희룡은 잊으십시오. 오늘 백종원 씨 이름이 자꾸 거론이 됐는데 예. 그 대선 후보 군이 정해져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당에서 특히 보수 정권 내에서 대선 주자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가? 이거를 저는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어찌 보면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그 당에 기라성 갔던 인물들을 다 그냥 죽였네요. 죽인 거죠. 결국은 그게 패거리 정치의 요인이다.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자, 대선 주자 백종원 요리연구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이 백종원 씨를 꺼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이상형 물어보잖아요. 당신 이상형이 누구요? 그럼 설명이 엄청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연예인 중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분을 대잖아요. 이영애 씨를 된다거나 정우성 씨를 된다거나 그런 식의 어법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왜 하필 또 백종원 씨였냐 이렇게 또 묻는 분도 계시던데 지금 상당히 그 대중적 어떤 이미지 면에서 상당한 친근함. 좋죠.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어법이 되게 편한 어법이죠. 편한 말을, 쉬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백종원 씨라는 특정한 분을 대선 주자로 염두에 둔 말씀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이상형 이 부분을 단적으로 그냥 저렇게 한 인물로 표현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김성환 평론가 백종원 씨한테 기자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았겠죠.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들었던 녹취는 2016년도에 했던 거고 어제만 해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러겠죠. 지금 이제 이상형이라는 표현 쓰셨는데요. 짝짓기를 하고 있는 새 이상형이 누굽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제 이상형은 누굽니다. 백종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어떤 사람은 나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나랑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면. 지금 그런 반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백종원 씨가 요리하는 남자잖아요. 예. 그것 자체가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호감을 사는 측면이 있고 요리하면서 그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대충 넣어요. 예. 대충 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치가 그렇게 쉬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매일 또 서로 간에 갈등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백종원 씨 하는 거 보면은 요리도 굉장히 쉽게 하거든요. 어렵지 않게. 아주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금방 따라하기 쉽고 그런 백종원의 모습이라고 하면 정치의 모습으로 보면 이상형에 가깝겠죠. 구두도 기름에 튀기면 맛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한 적 있어요. 중국에서는 실제로 가죽 같은 거 우리 그거 돼지 껍데기 먹지 않습니까? 아, 웃자고 한 비슷하잖아요. 얘기예요. 근데 뭐 그런 것처럼 사실 뭐든 새롭게 만들어내는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정치인이 그럴 수 있다면 대권 주자가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민들의 대중적 지지도나 이런 것들을 금방 얻을 수 있을 텐데 문제는 통합당 내에 그 정도의 정치인이 과연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한 좀 자극을 주려고 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지금 통합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선 주자가 뚜렷하게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대선 주자를 만들기 위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나름의 어떤 생각들이 좀 투영된 그런 발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경철은 김종인 위원장 평소 말하는 스타일 잘 아시잖아요. 그걸로 비춰봤을 때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두 분 패널께서 이상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 교수답게 커트라인을 제공한 것이다. 커트라인. 교수답게 너희들 이 점수 밑으로 내려가면 너희들 낙제다. 꽝이다. 그러니까 이 점수 백종원 정도는 지지율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원서 낼 수 있다. 나머지는 내 옆에 오지 마라. 이 카트라인을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내 대권 주자들 홍준표 1%, 뭐 원희룡 1%, 유승민 1%, 1%는 오지 마라.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적어도 백종원의 네임밸류를 넘어서는 사람 정도가 원서를 낼 수 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원서 들고 아예 오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원서 쓸 생각도 하지 마라. 커트라인을 제공한 거라고 봅니다. 김도수 평론가, 오죽하면 백종원 씨가 고향이 충청도죠. 예. 그래서 충청도 후보를 생각하나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해석은 여러 가지로 막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뭐 호감도 측면에서 보면 백종원 씨만큼 국민들에게 호감도 가진 분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게 대통령제에서 보면 대통령 후보가 끊임없이 외부 수혈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를 오래 하면 기득권에 부패했다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고 내각제 국가에서는 그것이 경륜이 되고 국가를 운영하는 능력이 되는데 대통령제에서는 미국도 보면 주지사가 뛰어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워싱턴이라고 하는 것을 외부 변경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개혁 혁신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깨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도 약간 여의도 정치를 멀게하는 쪽으로 자기 컨셉을 잡았는데 그게 이제 부작용도 났지만 끊임없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뭐 좀 정치 입문이 좀 늦게 입문했듯이 그래서 한국 정치에서는 뭔가 기존 정치를 좀 바꾸고 새롭게 하려면 외부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수혈하고 이렇게 뭔가 이게 그 길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 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도 대통령이 되려면 의회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갈등 구조를 헤쳐나가면서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길인데 그것을 제외하고 잘하라 그러면 행정가들이 잘합니다. 관료가 잘합니다. 정치는 다르다고 봅니다. 자, 네 분의 분석을 들었습니다. 어제 백종원 씨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 파문이 해프닝으로 끝날지 또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가 지나면서 왜 백종원 씨 얘기를 꺼냈을까 하다가 그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혹시 생각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죠.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서고 싶어서 저러시는 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실제로 나왔어요. 뭐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게 정치죠. 아니 너무 나이가 좀 많이 드시진 않았습니까? 무슨 연령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또 이슈 메이킹에 성공하는 걸 보면 예. 충분한 자질은 갖추고 계신 분이고요. 앞으로의 성과에 따라서는 충분히 논의가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정치인데 이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위원장님 대권 출마 가능성을 거론하셨는데요. 누가? 오세훈 전 시장이 오늘 라디오에서 위원장님께서 직접 대권에 나설 수 있다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뭐 그런 거에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 네, 요만큼도 관심이 없다. 그런데 최경철 의원, 김종인 위원장 이렇게 보면은요.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 그래도 답변을 꼭꼭 해주는 것 같아요. 저분이 좋은 태도예요. 말을 듣는 게요. 말을 안 듣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말을 굉장히 열심히 듣고 그리고 한마디 던지는 게 한 순식간에 한 5초를 생각해서 촌철살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말 실력이라든가 듣는 실력, 커뮤니케이션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륜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3년 전에 그 대선 때 저분 인터뷰했을 때는 저분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킹메이커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킹메이커 아니야. 나 킹메이커 안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나 킹메이커는 안 해. 해봤더니만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이분이 그러면은 대권 욕심이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실제로 대권에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통합당 대권 후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대권에 못 나왔습니다. 3년 전에. 사실 지금도 관심은 있을 겁니다. 생각은 있고. 왜냐하면 지금 건강이 워낙 좋으십니다. 저분이. 그런데 지금 여건상 밀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킹메이커를 하라고 통합당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킹을 하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지금 자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지만 기회가 만약에 온다면 저분도 언제든지 킹메이커가 아니고 킹을 하기 위해서 뛰쳐나올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성 몇 %나 봅니까? 가능성 50% 되죠. 왜냐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시켜준다면 마다하겠습니까만은. 김성환 평론가,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뛰어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김종인 위원장이 쓴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를 지금 읽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회고록을 쓴 이유를 딱 표현해 놨는데요. 후배들에게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라고 해서 내가 책을 쓰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대권 주자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회고록은 이렇게 안 쓰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권 주자가 되는데 후배들한테 이거를 내가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 책 언제 쓰신 건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어요. 제가 이북으로 사서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저는 그거 선을 넘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뭐 그런 욕심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사람인데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 내가 할 역할과 소임이 여기까지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고록을 썼다라고 한 걸 보면 보통 그런 거에 욕심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쓰지 않기에 저는 그 선을 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두수 평론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일에 특히 정치에 살아있는 생물인데 상황이 바뀌면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김종인 위원장은 92년도에도 한번 시도를 했다 그러고요. 출마를? 그리고 이번에 3년 전 또 혼란스러운 소위 탄핵 이후에 후보가 없을 때 본인이 또 출마를 꽤 진행을 했다가 결국은 이제 지지세가 없어서 포기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의 대권 후보는 경제를 잘 아는 40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40대가 아니라 1940년생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1940년생입니다. 40년대. 이상형하고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윤기찬 위원장,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스스로 출마할 확률은 제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출마할 확률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당내에서 또 다른 시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하는 당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당의 분란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도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봐요. 불특정인을 상대로. 누군가 특정은 하고 있지 않지만 본인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죠. 예. 불특정인 상대로. 그래서 보따리를 풀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 나오려고 하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본인 스스로 나오지 않는다. 다만 대권 주자로서 이러이러한 요소를 갖춰야 된다라는 이런 도제 교육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두수 평론가 대선 주자 논란이 지금 나오는 게 예전에 이렇게 쭉 보면은 대체로 이때쯤 나옵니까? 아니면 좀 이른 편입니까? 이런 편에 속하고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내년 1년 동안 이제 그 선거가 없는 예. 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거기다가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제 참패도 했고 결국 당을 이끌어가거나 이러는 결국은 리더를 보고 가기 때문에 이 리더가 대통령 후보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끊임없이 자꾸 그것을 얘기가 나오는 것 나올 수밖에 같다.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